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홍대로 갔습니다. 이 홍카콜라 개국 한 달 기념 생방송을 했는데요. 마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조금 전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딱 한 달 됐는데 조회수가 벌써 이제 1,100만이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볼 수 있으려면 아마 1억 명은 돌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서 1,100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1,000만 뷰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홍카콜라 가족들과 함께 이 모든 걸 축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은 사실 제 첫 번째 손님이시자 지금 유일한 VIP 고객이신데요. 이렇게 빨리 성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생방송 전부터 질문이 1,000개 넘게 쏟아졌다고 하고요. 실시간 시청자도 한때 3만 명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의 존재감을 톡톡히 과시하는 장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교수님? 네, 얼마 전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한국당의 모든 흐름들이 황교안 전 대행으로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장외에 있으면서 홍카콜라 TV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보수적인 인사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본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장외에서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은 본인 자서전을 출간하는 출판기념회를 연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대행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 입지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황교안 전 대행이 아니라 내가 한국당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오늘 이와 같은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속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견제구를 던지는 듯한 모양새였거든요. 김 변호사님. 이 도로 친박당, 도로 탄핵당 그러면서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마음속에 계속 크게 돌덩어리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일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황 전 총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황 전 총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민 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국민들의 70%가 탄핵이 정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만약에 바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이미 흘러간 정부인데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간 그런 정부인데 뭐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원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탄핵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탄핵 프레임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느 정도 이 분석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국당이 뭉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밖에서 홍카콜라 등 이제 활동으로 인해서 만약에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 지지율로 밀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본인은 어차피 2022년 대선을 목표로 한 정치인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더 적합한 그런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네,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병역 면제까지 계속 거론을 하면서요. 홍준표 전 대표가 집요하던데 그러면 30일 출판 기념회에서 거취를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나갈 것 같으십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단언을 하기 힘듭니다만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을 잡든 아니면 또 한 명의 유력한 후보인 오세훈 전 시장이 당권을 잡든 간에 홍준표 전 대표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기반이 약한 상황이라서 설령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서 이를테면 당대표가 안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등을 위협하는 2등이라도 돼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남은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어떻게 검증하는가 그런 여론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황 전 총리가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검증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드리워지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뭐 병역 논란이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나 이런 논란이 드리워지게 된다면 황 전 총리에 대한 여론은 또 뒤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여론의 추이를 우선은 지켜보면서 숨을 고를 것 같습니다. 과연 정치인 발가 벗겨지는 검증 견딜 수 있을까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하자마자 의원회관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박따박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을 상임 고문으로 추대하려고 했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그 한마디에 없던 일로 돌아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당이 그동안 굉장히 비상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관행이나 원칙을 지켜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관행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임고문 명단을 아마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상임고문이라는 것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정치 선배님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상 3선 이상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정치 현장에 계실 때 중량감 있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모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의 관행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황교안 총리하고 저 친합니다. 안 친하다고 쓰시지 말고요. 이것을 누구를 견제하고 견제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행과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지역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사무총장께서 그저께 연찬회에서는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김용태 총장께서 출석하시는 그런 의원총회를 곧 열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행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말이죠.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정치 경험 풍부한 분이 오시는 자리인데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 상태에서 이 친황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 쪽을 길게 경험해본 바로는 정치 신인이라는 말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상임 고문은 왠지 늙어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당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부니까 관행과 이런 걸 만들어 가겠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게 있잖아요. 코끼리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교안을 중심으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은 부고 빼고는 언론이나 인지도가 높아지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치 신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게 비판의 요소도 있지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비판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등 그다음에 또 이제 주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친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황교안을 견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내 선거에서는 황교안 홍보를 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많이 내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나서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뭔가 맞는 게 두려운 게 있을까요? 노골적으로 공개 행보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장인철 평론가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증의 칼날 같은 경우 당내 선거에서는 그렇게 센 편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당이 야당의 후보를 검증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관심에서 좀 비껴나 있어도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알아서 황교안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좀 즐기기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2월이 다 돼서야 전당대회 출마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 본인을 향한 지나친 관심이 이 부정적인 쪽으로만 가지 않게끔 지켜보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이정현 당대표가 당선되었던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친박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이정현
후보가 있었고요. 이 비박계에서는 뭐 김용태 의원, 정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등이 차례로 단일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주호영 의원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때처럼 황교안이라는 어떤 최종 보스를 두고 나머지 의원들이 뭐 단일화를 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모습은 이 프레임 측면에서 결국에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당권을 꿈꾸는 다른 도전자들이라면 황교안 전 총리를 공격하고 언급하고 언론의 관심을 그쪽으로 두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대표가 되면 한국당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꽃가마 타고 가시는데 굳이 노출되는 모험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일까요? 정치인인데 말이죠. 이 와중에 돌아온 소식이 있는데요. 류호의 전 최고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당에 왔는데 이분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명된 거 억울하다. 소송을 냈는데 기각이 됐다면서요, 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제명이 됐었죠. 그랬다가 징계 무효 소송을 냈는데 결국 기각이 됐고 결국은 지금 제명된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들 한국당으로 돌아오는 참에 류호혜 전 최고위원만 유독 못 돌아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 근데 그건데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류호혜 전 최고위원을 이제 저렇게 내칠 때도 굉장히 좀 비판의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이미 다 당권 내에서는 어떠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류호혜 전 최고는 계속해서 못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당 입장에서는 류호혜 전 최고위원의 어떤 행보가 약간 부담스러웠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네. 어쨌든 류호혜 전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홍준표 전 대표를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 대표가 자신의 이제 그 홍커콜라 TV에서 국민들이 레밍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콕 짚어서 어차피 대선 패배 책임 홍준표에게 있다. 홍 대표가 아니라 나무 젓가락에 나가서도 네. 25%는 받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류호혜 전 최고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도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찬일 평론가님. 저는 이 류호혜 전 최고가요, 좀 정치 초보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는 정치 안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전대에 나오게 되면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를 공격하고 싶은 쪽에서 활용을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근데 류호혜 전 최고가 스탠드 언론, 다시 말해서 나홀로로서의 정치적 가치가 있는 분은 아직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으로 정치를 가져가는 우를 범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서 활용 가치가 있어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면 혼자서 살아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해명해 주신 것 같은데 참 들으면서도 슬프네요. 류호혜 전 최고위원까지 소식을 들어봤습니다.